자, 기업은행 하반기 면접 특강, 기업은행 면접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11월 21일까지 보는데 기업은행 연수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영에 하나 있고 충주에 있는데 충주가 이제 새 건물이고 기영은 이제 좀 오래된 연수원입니다. 근데 이제 1박 2일 합숙 면접을 기업은행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합숙 면접을 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합숙 면접이 어려워지면서 기영 연수원으로 가서 면접을 당일치기 면접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 상황이 되고 하니까 다시 이제 합숙 면접이 기업은행답게 기업은행은 이 합숙 면접을 아주 즐기는 은행인데요. 과거에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다 논술 시험을 봤었습니다. 지금은 농협은행만 논술 시험을 보죠. 기업은행은 지금 논술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은행권에서 이렇게 합숙 면접을 가는 게 과거에는 수협은행도 합숙 면접을 갔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합숙 면접을 기업은행과 관련해서 가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오늘 어떤 분위기인지 좀 이야기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이제 합숙 면접을 보는 면접장이 충주연수원입니다. 기업은행 채용 공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 및 개별 프로그램 바탕으로 한 실무 역량, 의사 전달력, 논리력, 팀워크, 그 다음에 윤리의식 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하겠다. 근데 실무 역량, 뭐 의사 전달력, 논리력 이런 거를 평가 항목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면접 종류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면접 종류는 그 밑에 이제 채용 공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통에는 토론 면접, 인터뷰, 롤플레잉, 팀 활동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별로는 금융 일반하고 고졸 인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발표 면접을 볼 것이고 디지털 인재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코딩 테스트하고 코딩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면접을 할 것이고 금융 전문과 글로벌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어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글을 적고 난 다음에 그 글을 적은 걸 가지고 발표 면접을 볼 것이다. 결국 발표 면접은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면접까지 포함을 하면 자 결국 이렇게 봅니다. 자, 토론 면접, 그 다음에 인터뷰 면접, 그 다음에 롤플레잉 면접, 그 다음에 발표 면접. 뭐 금융 일반의 경우에는 그냥 발표 면접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팀 활동 평가라고 하는 게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뺐습니다. 팀 활동 평가는 그렇게 면접이다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면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저기 이제 네 종류 면접입니다. 제가 이제 기업은행 합숙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토론, 인터뷰, 롤플레잉, 발표. 자,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저런 면접들을 봤습니다. 여기 뭐 하나 더 있다고 제가 했죠. 보통 기업은행 합숙 면접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아침에 그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한 9시 조금 넘으면 충주연수원에 도착합니다. 이제 방배정을 이렇게 다 해줍니다. 고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있을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방배정이 되면 방장도 뽑고 뭐 자기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0시, 10시 반쯤 되겠죠. 팀 활동 평가를 그 시간에 주로 합니다. 단체 게임을 합니다. 자, 그런 식의 어떤 단체 활동, 그러니까 팀 활동하는데 적합하냐라고 하는 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을 친밀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시간인데 그것도 면접에 포함되냐 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시간이 됩니다. 기업은행 면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1박 2일 면접을 갔다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재밌다, 잘 놀고 왔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행은 여러분들에게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전 기업은행이 참 좋은 바람직한 그 면접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1차 면접 때까지 그러니까 실기 면접이죠. 실기 시험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면접에 가면 거기가 오히려 이제 좀 압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그때서부터 토론 면접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3시 반 정도까지 될 거예요. 자, 그럼 4시부터 이제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롤플레잉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6시가 될 겁니다. 6시가 되면 저녁 먹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8시쯤 되면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기업은행 가면 밴드부가 있습니다. 그 밴드 동아리가 그 충주연수원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연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박수도 쳐주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이제 맥주 뭐 한두 캔씩 더 들고 이야기하다가 주무실 수 있도록 술 먹는 것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시 반까지 다시 면접장으로 집합하세요라고 하면 집합하면 자 그러면 한 9시 반 10시쯤 되면 이제 저 발표 면접 끝나면 또 한 2시간 지나가겠죠. 그럼 점심 식사합니다.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 면접 항상 요 면접이 마지막 면접으로 들어갈 겁니다. 조 면접을 보는데 한 2시간 정도 시간 걸리면 한 3시 반 4시쯤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마무리하고 두근두근하는 그 가슴을 안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면 4개에서 5개 정도 면접을 보는데 요번에도 딱 지금 면접 형태를 잡은 걸 보니까 옛날 그 분위기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제 각 방마다 면접관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식사 시간에 이제 그 쭉 줄 서가지고 이제 배식을 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이 닭다리가 나온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하고 평상시보다 닭다리를 하나 더 얹은 거예요. 뒤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면접관이 바로 뒤에서 이제 배식을 받았던 거예요. 이거 닭다리를 다시 내려놓을 수도 없고 다 먹기도 그렇고 남기기도 그렇고 남기면 남긴다고 뭐라 그럴 것 같고 다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럴 것 같고 이제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면접관 앞에 이제 마주보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 음식을 남기면 남긴다고 이제 또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소화가 참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끝까지 3개를 다 먹었대요. 그래서 오후 면접 때 되게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기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사전 질문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런 분도 계세요. 여신관리부 기업개선부에서 하는 회생푸실채권 관리 업무, 이게 뭐냐? 요거는 좀 특정한 업무라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는 있겠지만 특정한 업무라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저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숙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을지로 본점에서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나중에 을지로 본점에서 버스를 내리는 순간까지 모든 게 면접이다. 화장실 가는 것만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게 면접이다. 라고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면접 유형은 앞에서 봤듯이 토론 면접, 그 다음에 롤플레잉 면접, 그 다음에 인터뷰 면접, 그 다음에 발표 면접. 자, 발표 면접은 뭐 전형적인 PT 면접이고요. 은행직무는 여러분들 개인금융이든 기업금융이든 이렇게 지원을 하셨을 텐데, 자, 개인금융과 관련해서 수신 파트를 맡는 게 창구, 그 다음에 상담, 상품 판매 이런 쪽이겠죠. 개인금융과 관련해서 여신 업무를 맡는 쪽, 여기는 개인 대출 쪽입니다. 그 다음 개인금융과 관련해서 외환 업무를 맡고 있는 여기는 송금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금융 관련해가지고 수신 파트, 여기가 기관예금, 법인 수신 하는 이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업금융과 관련해서 여신 파트, 여기가 전형적인 기업대출, RM이라고 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요 기업대출 여신 쪽입니다. 그 다음 기업과 관련해서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마지막 여기가 수출입 파트입니다. 그 이외에 지점 행정을 도와주는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오리지널 금융 직무는 아니니까 좀 이따가 질문 시간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질문을 또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은행에서 선호하는 스펙이 어떤 스펙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은행에서 선호하는 스펙은 고스펙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토익 없어도 우리 은행 서류전형 합격하신 분들 많습니다. 무토익도 얼마든지 은행 가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 무토익이면 다른 어떤 스펙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다른 거를 좀 대신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다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스펙은 그렇다 치면 은행에서 선호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캐릭터를 좀 선호하냐라고 하면 되게 적극적인 사람도 그렇고 되게 소극적인 사람도 그렇고 가장 중간형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항상 1등 할 필요는 없다. 중간 이상만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원들끼리도요. 평균 이하가 되면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내가 그렇지 않은데 가서 억지로 내가 2번, 3번 역할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 이것도 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1박 2일처럼 이렇게 합숙 면접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활상이 무조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저는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1박 2일 합숙 면접에서 또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힌트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반씩 이제 합격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1박 2일 합숙 면접 가서 어떻게 1박 2일 동안 내가 행동해야 되냐. 나라는 어떤 캐릭터를 지키긴 지키되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기업은행 인재상이 항상 이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모든 은행들 중에서요. 이 기업은행이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 팀으로 통합니다. 기업은행은. 그래서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을 기업은행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합격했던 친구들을 보면 상당수가 그쪽이 월등히 다른 은행에 비해서 밝고 잘 어울리고 이랬던 친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기업은행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
수업도 하고 기업은행 수업도 하고 면접반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신한은행 1차 면접반, 뭐 기업은행 1차 면접반, 그다음에 신한은행 최종 면접반, 기업은행 최종 면접반 이렇게 만들면 제가 이제 1차 면접 합격하고 최종 면접에 갑니다. 최종 면접에 가는데 신한은행 최종 면접반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5명, 6명 이렇게 모의 면접을 신청했습니다. 수업이 만약에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1시 55분쯤 가면 학생이 4명, 5명, 6명 이렇게 와 있을 거 아닌가요? 다른 은행들은 전부 다 어떤 형상이 있냐면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서로 자기 일을 하기 바쁩니다. 노트북 켜놓고 뭐 와이파이 설치하고 와이파이 연결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보는 학생 핸드폰 보고 또 면접 준비하는 학생 면접 준비하고 이럽니다. 근데 기업은행 최종 면접반을 만들어서 기업은행 최종 면접반을 하면 똑같이 수업이 2시에 시작인데 제가 1시 55분쯤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 최종 면접 보는 친구들은요. 1차 면접 어땠어요? 뭐, 저는 재미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 기업은행만 유독 최종 면접반을 하면 항상 그래요. 말을 걸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기업은행은 저런 사람들을 1차 면접에서 걸러 놓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신한은행에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신한은행 최종 면접에 모의 면접 수업을 해보면 신한은행은 항상 목소리 큰 사람들만 나와요. 신한은행은 1차 면접에서 전부 다 목소리 큰 사람들을 좀 많이 합격을 시켜 놓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요. 물론 일반화의 오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십수년간 계속 누적된 그 수를 감안을 하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어떤 통계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밝지 않은데 밝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보다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은행 면접을 준비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PT 면접에서 Q카드가 뭐냐면 이제 메모 정리하는 용지죠. A4 용지 같은 거기에다가 작성하는데 PT 면접을 하면은 저 Q카드를 주는 게 보통입니다. Q카드를 줘서 저기에다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라고 이렇게 Q카드를 주는데 저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기업은행은 과거에 마인드맵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인드맵 면접. 마인드맵으로 설명하면서 발표를 해보라라고 하는 면접이 있었는데요. 그 방식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텍스트로 이렇게 많이 적지 마시고 발표할 키워드들을 마인드맵 방식. 자, 이건 IT나 디지털 쪽에서는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문과생들은 그 플로우 차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과생의 플로우 차트는 마인드맵 같은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나 마인드맵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해나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많이 적지 말라. 키워드를 최소화시켜라. 그 다음에 표나 도형을 이용할 수 있으면 표나 도형을 이용해서 발표를 해보라. 그러면 시각적으로 많이 와닿고 여러분들이 발표하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T 면접부터 짧게 볼 텐데요. PT 면접을 하는 건 제가 이제 Q카드 작성하는 건 그렇고 보통 자료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발표를 뭐 3분 시킬 수도 있고 5분 시킬 수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관들과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는데 면접관들과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지원자들 사이에서 질의응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지원자들과 계속 참여하는 이런 면접을 많이 봅니다. 롤플레잉도 마찬가지고 PT 면접도 마찬가지고 팀 활동도 마찬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면접 보는 거는 오로지 인터뷰 면접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 좋아하냐? 기업은행은 항상 팀워크를 가장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은행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재상에 팀워크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인재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도전, 창의, 열정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요. 근데 기업은행 인재상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재상을 보면 기업은행은 항상 팀워크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그 안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계속 팀 단위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PT 면접도 지원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팁을 하나 주자면 여러분들의 발표하는 사람의 아이 컨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조 액션을 많이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요. 한 곳을 보고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보는 쪽만 보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요거 팁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팁 또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지원자들이 듣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듣는 순서가 올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고개를 많이 끄덕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고개를 움직여주면 발표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발표한다. 그럼 내 입장 좋죠. 기업은행 PT 면접은 발표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세를 평가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저는 수업 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면서 토론 면접에서 신경 써야 될 것도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이 말하고 있거나 앞에 상대방이 말하고 있거나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게 기업은행 틱한 액션입니다. 롤플레잉 면접에서는 이건 이제 은행원으로서의 기본기, 그리고 고객 또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소통 역량, 소통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를 보는 건데, 지원자,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으면 1번 지원자가 2번부터 8번까지의 고객들을 상대로 이제 상품을 세일즈하는 거죠. 저런 상품을 세일즈하는 거를 롤플레잉 면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금융 상품을 세일즈할지 아니면 일반 상품을 세일즈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인터뷰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을 봅니다. 인터뷰 면접은 이제 1대1 면접이거나 아니면 2대1 정도의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되고 지원자는 한 명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기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이 적었던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도 나오고, 답변의 길이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부분이 이제 인터뷰 면접에서는 핵심인데, 좀 솔직하게 답하라. 너무 예쁘게 답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묻지 않은 말에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라.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하라.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미리 막 너무 많이 답변을 외워서 가려고 하지 말고 면접관과 대화를 하려고 해보라. 그게 면접관들이 더 좋아하는 거니까. 말하는 목소리라든가 말의 빠르기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은행원이 되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면접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냐. 자, 기업은행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 찾아보고 뭐 이런 건 조금만 하셔도 되고, 입력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많이 출력을 해봐야 됩니다. 스터디를 하면서도 출력해보고, 혼자서도 출력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출력을 많이 해봐서,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말해보고, 발표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하는 이 연습이죠. 실제 액션. 근데 입력은 계속 뭔가 기업은행 상품을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이거를 입력이라고 합니다. 자, 입력하는 시간 줄이시고 출력을 많이 해보라. 그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기업은행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면접이 아니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좀 적게 받으면서 면접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행 합숙 면접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 보고 있는 거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제 미스터뱅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도 들어와 보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좀 좋겠고, 그 다음에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여기는 은행권 취준생들이 약 15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오픈 채팅방에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닉네임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우리 마이멘토에서 은행권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은행취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직무교육, 실전, 자소서 면접 교육하는 QR코드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번 기업은행 관련해서 필기시험 발표가 이제 나면 이제 합숙 면접과 관련해서 수업도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이번 주말 목금토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도 만약에 여건이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저랑 같이 만나볼 수 있겠죠. 자, 마이멘토에서 우리 진행하는 그 기업은행 면접 특강 면접에 다 좋은 결과 있으셔서 이번 하반기에 취준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